안녕하세요, 성윤입니다. 블로그 하시면서 키워드가 중요한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키워드를 찾는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짧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블리니 분들도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그리고 방문자가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제가 유료 강의에서 푸는 내용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와, 저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블로그 방문자가 늘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무조건 성과를 보실 수밖에 없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는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마스터, 웨어이즈 포스트 등등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직관적이고 간편한 블랙키 사이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키워드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찾는 꿀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포스팅을 열심히 하는데도 방문자가 200명, 300명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골라야 되는지 세 가지 기준으로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 검색량이 200에서 2000, 한 달 기준으로 200명에서 2000명 정도까지 검색하는 이 정도 키워드를 고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 여러 블로거들이 쓰는 수많은 포스팅들 중에서 상위에 몇 개만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행량이 적은, 경쟁자가 적은 키워드가 매력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내용과 좀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최신글이 적은 키워드, 사람들이 활발하게 쓰는 주제가 아닌 내용을 포스팅할수록 상위 노출돼서 유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고 키워드를 고르신다면 막막함이 많이 해소되실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이 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블리니 분들은 오차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정해주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럼 키워드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키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검색창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저희 집에 있는 달바 수분크림을 한번 해보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블랙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PC 검색량, 컴퓨터에서 검색하는 사람의 숫자, 핸드폰에서 검색하는 사람 숫자 더해가지고 한 달에 640명이 검색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월간 컨텐츠 발행량은 한 달에 360개의 블로그 글이 올라오고 한 달에 390개의 카페 글이 올라와서 토탈 750개가 올라오는데, 저희는 여기 블로그 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360명이나 글을 쓰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달바 수분크림에 대해서 제대로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문에 달바 수분크림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허수가 좀 많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부담이 없죠. 스크롤 좀 내려보면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건 저는 그냥 무시하라고 말씀드려요. 연관 키워드가 20개 나오는데 이게 좀 좋습니다. 달바 수분크림과 연관이 있는 20개 정도의 키워드 추천을 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월간 검색량 높은 순으로 정렬을 시켜요. 높은 순으로 정렬시키면은 쭉 이제 검색량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블로그 누적 발행량, 아까는 월간 발행량이 나왔었는데 지금 누적 발행량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쭉 보는데 이게 비슷한 수치들의 검색량이지만 오른쪽을 봤을 때 블로그 포스팅의 숫자는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스크롤을 쭉 내려볼게요. 중간에 뭐가 나오는데 이건 일단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게 되면은 요 인기글 탭이 나오는데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상위 노출돼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밀어내고 저희 포스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뭔가 가늠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싸움을 걸어볼만 하겠다, 아니면은 이건 피해야겠다라는 가늠을 하려면은 두 가지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방문자 수, 방문자 수로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명, 20,000명 들어오는 그런 대형 블로거들이랑 저희 같은 블린이랑 싸우면 당연히 저희가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 개념에서 방문자 수를 본다. 근데 일단 저 어마무시하죠. 4,000명, 50,000명 뭐 이런 거는 이제 바로 걸러지는 건데, 두 번째로 하나 더 체크를 해보자면은 발행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러니까 오래된 글일수록, 더 예전 글일수록 최신 글이 올라오면 상위 노출되는 추가로 점수를 받으니까 발행일이 오래된 글들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하루, 14일 전 뭐 다 최근 글들이죠.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달바 수분크림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면 저희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달바 수분크림이 우리 집에 있지만 달바를 빼고 수분크림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아까는 640명 정도 검색을 했었는데 수분크림이라고 검색하니까 굉장히 뭐 차원이 다르죠, 검색량이. 그리고 발행량도 당연히 차원이 다르고. 근데 저희는 이거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쭉 내려가면은 바로 나온 연관 키워드 요걸 보러 온 거거든요. 여기서 월간 검색량으로 높은 순으로 쭉 나열을 시켜줍니다. 이런 거대한 키워드들 말고 좀 내려가면은 이런 정도 있죠. 2,000에서 한 8,000? 만 안 되게 요 정도 사이에서 보는 거예요. 검색량은 비슷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발행량은 천차만별로 다르죠. 6,000인데 다른 것들은 뭐야 이거는? 수분크림 추천 이거 150만 명이나 발행하고, 다른 키워드들도 뭐 2만, 뭐 20만, 30만, 2만, 4만 토리든 수분크림만 굉장히 적은 수치죠. 요걸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검색한 화면으로 가게 되는데 한 달 검색량 6,670에 한 달 발행량 240 양호하죠. 이 키워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상위 노출되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인기글, 여기는 방문자 수가 아까보다 낮지만 그래도 다들 방문자 4,000, 6,000, 3,000 다 높은 편이죠. 대신 발행일이 60일 전, 150일, 140일 다 오래된 글들입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서 기준을 하나 정해드리자면은 방문자 수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타겟하면 되고요. 발행일은 최소 2달 정도는 지난 글들. 아까처럼 뭐 1주, 2주 내에 글들이 막 쌓여있을 때는 상위 노출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활발하게 글들이 올라오는 키워드는 금방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들이 2달 이상씩 머물러 있는 그런 키워드들, 이런 기준으로 키워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도 아무튼 여의치 않아요. 지금 방문자 높고 발행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긴 했는데 좀 더 나은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다시 올라가 봅니다. 수분크림에서 연관 키워드로 토리든 수분크림이라는 데로 들어왔죠. 근데 내려가시면은 토리든 수분크림의 연관 키워드를 따로 또 보여줍니다. 물론 겹치는 키워드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좀 더 세부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쭉 보면은 이렇게 검색량이 많은 것들은 패스를 하시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다 많죠 하다가 이런 거 라띠어리 수분크림 이런 키워드가 갑자기 압도적으로 작죠.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 이런 걸 눌러보는 거예요. 검색량은 1870인데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10. 아까랑 너무 다르죠. 검색량은 3배 좀 더 넘는 차이인데 발행량이 24배 차이니까 이게 훨씬 더 괜찮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랑 경쟁을 해야 되는지 쭉 가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낫죠. 방문자 수가 한 명 빼고는 다 만만합니다. 발행일도 뭐 1명, 2명 정도 빼고는 다 80일 전, 300일 전 여기 다 오래된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잡아서 포스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저희도 이런 키워드를 골라서 포스팅하면 상위 노출 키워드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블로그가 쭉쭉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쭉 설명드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키워드를 선정한 후에 포스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은 내가 포스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모든 블로거들은 방금 알려드린 방식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글을 쓰더라도 모든 포스팅이 다 좋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 포스팅해야겠다라고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될 만한 키워드인지 확인하고 안 된다면 알려드린 방식으로 다른 제품 키워드를 찾아서 아예 그 제품을 포스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내 제품과 새로 찾은 그 키워드의 제품을 비교하는 포스팅을 발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저는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포스팅 좀 한다 하는 블로거들은 무조건 다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야, 이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포스팅을 하냐, 아니면 새로 키워드를 찾았으면 그냥 그 키워드로 글을 쓰면 되지 굳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랑 뭐하러 비교하는 글을 쓰냐 라는 등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포인트 있게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빠른 시간 안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